할아버지? 3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한 여직원. 그녀는 왜 회장님의 방문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3층짜리 중소기업 회계팀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민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급여 명세서를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세전 180만 원, 공과금 17만 5천, 월세 60만, 보험료 12만, 엄마 약값 10만, 남은 금액 딱 30만 원이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죠. 그래도 저축은 해야지. 키보드 위로 조용한 타자 소리만 흘렀습니다. 주변 자리엔 벌써 짐을 싼 직원들이 웃으며 떠났어요. 민지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옆자리 김주임이 커피를 휘젓다 묻자 민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산표 마감이라서요. 그 성실함, 진짜 이 회사 남으면 기적이죠. 그는 비꼬듯 말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꺼진 사무실엔 민지 혼자만 남았어요. 계산기 위엔 손때 묻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틀리면 처음부터. 그 문장을 손끝으로 만지며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속 하늘은 종일 흐렸습니다. 전세 만기, 엄마의 치료비, 그리고 다음 달 공과금. 숫자들이 줄을 서 머릿속을 가득 메웠어요. 저녁 8시가 넘자 복도 끝에서 청소기 소리가 잠시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손목을 풀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으로 버틴 속이 쓰렸어요. 퇴근 카드를 찍으며 창가에 섰을 때 하늘 끝에서 가로등 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몇 장이 떨어졌죠. 그녀는 가방 끈을 조여매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회사 문을 나서자 골목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빗방울 서너 개가 턱 끝을 스치고 내렸어요. 민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비 오려나? 그때 길 모퉁이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각 소리, 그리고 거친 숨.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 몇 장이 흩어져 있었죠. 민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갑 속엔 아직 그 3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가볍게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 대신 어린아이처럼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갈라졌습니다. 민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나가야 할지 도와야 할지 한순간 망설였어요.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손끝엔 이미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병원 불빛이 비쳤어요. 민지는 노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체온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노인은 미안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귀찮은 일 안 해도 되는데. 민지는 대답 대신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갑게 스며들었죠. 응급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혈압 떨어졌어요. 탈수도 심합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계산서를 들고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응급 처치비 포함하면 30만 원쯤 나옵니다. 민지는 그 숫자에 시선이 멈췄어요. 30만 원. 지갑 속 마지막 남은 전부였죠. 잠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엄마 약값,
공과금, 모든 계산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졌어요. 민지는 천천히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도와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요. 카드 단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짧은 전자음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려 퍼졌어요. 노인은 머리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돈 받을 수 없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의사가 주사를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정될 겁니다. 진료가 끝난 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고맙소.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병원 복도를 나서자 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이 살짝 젖어들었어요. 그녀는 가방 안에 카드를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월말까지 버텨야겠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병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의 끝. 하지만 그날 밤은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민지는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향해 조용히 웃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어제 들었어? 민지 씨 노인 도와줬대. 진짜? 병원비까지 냈다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있나 봐. 그 말엔 존경보다 조롱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주임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어제 좋은 일 했다면서요? 그의 웃음은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하하, 참 순진하네요.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진짜 어려운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기꾼 많잖아요. 민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두긴 어려웠어요. 그분이 돈 갚는다고 하던가요? 말씀은 하셨지만 받을 생각은 없어요. 김주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보증금도 빌려주겠네요. 사무실 곳곳에서 억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의자 등받이를 울리며 퍼졌죠. 민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지만 커서가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흐려져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엔 그녀 혼자뿐이었죠.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민지 씨 계십니까?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어제 그 노인 아니야? 진짜 왔네? 동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급히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어요? 아직 회복도 덜 되셨을 텐데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서요. 돈은 아직 못 구했지만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봉지 안엔 작은 우유 하나와 빵 2개, 그리고 종이로 접은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건 안 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요즘 보기 드물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김주임의 비아냥이 들렸습니다. 와, 진짜 왔네. 민지 씨, 인연 깊다. 그쵸? 이제 가족 되시겠어요. 몇몇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지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순간 사무실 안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뒤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틈에 걸려 사라질 때까지 민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의 문이 열리며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씨, 다시는 회사에 이상한 사람 들이지 마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착한 건 알겠는데 세상 그렇게 순진하면 손해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그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작은 종이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주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며 유리창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도운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하늘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장부를 정리하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12분. 사무실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지며 하얀 책상 위 서류들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죠. 가방 속엔 구겨진 종이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두고 간 작고 허름하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억. 민지는 가만히 그 종이를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지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어요. 우산도 없이 퇴근길에 나선 그녀는 재킷 단추를 여며 쥐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가로등 아래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은 빗물에 젖어 몸에 붙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또 여기 계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쉬는 중이요.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곧 일어날 겁니다. 잠시 눈을 좀 붙이려던 참이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민지는 급히 가방을 뒤져 작은 접이식 우산을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전 금방 집이에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순 없지요. 젊은 사람이 비 맞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야 젖어도 되지만 아저씨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우산을 억지로 쥐어주려다 그 순간 노인의 손끝이 얼음처럼 식은 걸 느꼈습니다. 손이 너무 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민지는 두 팔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몸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여기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사이렌 소리가 비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빗물과 구급차 불빛이 뒤섞여 도로 위가 붉게 물들었어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그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입술을 떼며 말했어요. 민지 씨 또 날 도와주는군요. 민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심한 저혈당입니다. 탈수도 심하네요. 며칠은 입원하셔야겠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는 아니에요. 그럼 환자분이 치료를 못 받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보호자 김민지.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을 겁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민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대 위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머리맡엔 그녀의 우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잠 한숨 못 잔 얼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새 젖은 도로엔 회색빛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복도 끝 312호 병실 앞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환자분은 텅 빈 침대, 깨끗하게 정리된 이불, 탁자 위엔 물컵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저기요, 어제 입원하셨던 노인분은요? 간호사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아, 그분이요? 새벽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이요? 보호자도 없이요? 네. 조용히 나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신다고는? 그건 모르겠어요. 남기신 건 이것뿐이에요. 간호사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접혀 있는 영수증과 조그만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지 씨, 빚을 남기고 싶지 않아 조금 일찍 나갑니다. 고마웠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속엔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서명했던 보호자란 글씨가 떠올랐어요.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왜 이토록 마음이 묵직할까? 그녀는 메모를 접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조용히 번지는 시선들. 그 노인 병원비 안 내고 도망쳤다던데? 진짜야? 민지 씨가 대신 냈다며? 세상에 사람 그렇게 쉽게 믿다니. 민지는 가만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주임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 결국 사기꾼이었나 봐요. 그럴 리 없어요. 에이, 뉴스 좀 보세요. 요즘 그런 일 얼마나 많은데. 그의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잠시 후 사장이 불렀습니다. 민지 씨,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착한 것도 때론 약점입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때처럼 할 거예요. 퇴근 후 민지는 빗방울 맺힌 창문 앞에 섰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때 창밖에서 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책상 위 종이약이 천천히 날아올라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학의 날개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민지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날 밤 병원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지 씨 또 날 도와주는군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일상은 겉으론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작은 금이 가 있었죠. 사무실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어색했고 점심자리엔 의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주임이 다른 직원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결국 못 받았대? 모른대요. 그 노인 행방불명이라잖아요. 민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커서가 흔들리며 엑셀셀이 엉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지웠습니다. 민지 씨, 사장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이번 결산 실수 없게 조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말 뒤에 다만 조심해라가 숨어 있는 듯 했죠. 오후 내내 화면 속 숫자가 흐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면 늘 맨 위에 그 종이약이 있었습니다. 날개 끝엔 손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죠.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 그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민지는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문 닫는 소리를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남아있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다시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빛이 번지며 도로가 젖어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겨 나서려는데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빛에 반사된 건물 외벽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민지는 긴 숨을 내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로 맞은편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창은 짙은 색으로 닫혀 있었고 전조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 차와 자신 사이의 거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운전석 안쪽에서 한 줄기 불빛이 스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순간 조수석 쪽 유리 안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작은 종이약 한 마리. 그녀가 병원에서 본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민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차는 몇 초간 정지해 있다가 서서히 아무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번지고 그녀의 얼굴 위로 비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분일까? 사무실로 돌아오자 전화기 알림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선 번호엔 발신자 없음. 민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김민지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박성준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을 원하십니다.
순간 민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책상 위 종이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클리프행어 불길 전환 예고. 민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종이약의 감촉이 마치 현실이 아닌 듯 느껴졌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사무실 안은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창가 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야, 저 차 뭐야? 벤츠 S클래스잖아.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갔습니다. 도로 한복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어요. 빛을 머금은 유리창이 마치 거울처럼 주위를 비추고 있었죠. 민지는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채 차 뒷문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순간 사무실 안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정장 위에 회색 코트를 걸친 그는 단정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지팡이 하나 없이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뉴스에서 봤던 사람 같은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유리창 너머 사무실을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민지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죠.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습니다. 민지 씨, 왜 그래요? 누군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의 안내원조차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장이 허둥지둥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방문 목적이? 노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손짓 하나로 사무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 여기 있습니까?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키보드 소리, 프린터 소리, 심지어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크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식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엔 오래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비 갚으러 왔습니다. 봉투는 고급스러운 질감이었고 금빛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받아야 합니다. 세상엔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인연이 있거든요. 사장이 옆에서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하,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이성그룹 회장이지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김주임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지요.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사장이 급히 말을 붙였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엔 단호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고 박 회장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무실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검은 벤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빛이 번져 차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이성그룹 박성준 회장이라잖아. 직원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이었지만 곧 웅성거림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민지 씨, 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주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우린 죽어라 이래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민지 씨는 노인 한 분 도와줬다가 인생 역전이네요. 그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SNS를 훑쳤어요. 진짜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 저분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 역시 세상은 운이야. 복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지.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그저 누군가를 사람으로 본 것뿐이에요.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김주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착하면 손해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날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게 저니까요. 사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래요. 그 회장님이 직접 찾아온 거면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 생길지도 모르죠. 그의 말투엔 여전히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책상 위 종이학에 닿았어요. 학의 날개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진심이었잖아요. 그날 밤 노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누군가가 단체 메신저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회장님 다녀가심 키읔키읔. 민지 씨 그분 아는 사람이라던데 디귿디귿. 사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박 회장이 민지 앞에 서 있던 장면이었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네. 저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복 터졌다. 역시 세상은 운이야. 민지는 그 화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댓글 속 글자가 하나하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운, 복, 기회. 그 단어들이 마치 칼날 같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창가에 걸린 종이학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살짝 스며들며 학의 그림자가 벽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운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퇴근길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자 없음으로 찍힌 통화 기록.
그 짧은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박성준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을 원하십니다. 그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책상 위 종이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뭘 어쩌라는 걸까? 민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민지 씨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점심을 함께 하시자고 합니다. 장소는 강남 S호텔 12시 정각입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통화가 끊긴 뒤 민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 내리던 골목, 쓰러져 있던 노인, 그리고 그가 건넨 종이약 한 마리. 설마 회장님이 그분이었다니. 혼잣말을 하며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작년 생일 때 산 구두를 신었죠. 거울 앞에 섰지만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긴장하지 말자. 그냥 감사 인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S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안 공기는 조용했고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쪽 프라이빗 룸 앞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박성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왔군요. 앉아요. 민지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함이 세상을 바꾸지요. 그의 눈빛엔 나이를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왔군. 들어오게.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 그녀 앞에 선 남자 박지훈. 3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나 몇 번을 함께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이런 자리일 줄 몰랐어요. 민지는 얼이 빠진 듯 말을 잃었습니다.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까? 박 회장의 물음에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분이 김민지 씨예요.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성그룹 박성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소리가 모두 멎은 듯 했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라니.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차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 씨, 세상은 이상하지요. 어떤 만남은 이유 없이 다가옵니다. 그걸 인연이라 부릅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소.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니까. 민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 없이 왔어요. 그날처럼요. 그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진심을 믿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작은 상자를 들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엔 이미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볼펜 끝이 잠시 망설이다가 멈췄습니다. 이젠 여긴 내 자리가 아니네요.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지 씨, 갑자기 왜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좋잖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다른 곳에서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묻습니다. 혹시 그 회장님 회사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날 회사 복도 끝.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후 민지는 이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 벽면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성준 회장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고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낮은 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민지 씨?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제는 그냥 민지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러더군요.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민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격이란 게 뭘까요? 돈입니까? 이름입니까?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소. 누군가의 온기. 그게 나를 다시 살렸소. 민지는 천천히 눈을 떨궜습니다. 그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진심이지요. 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의 표시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감사 증표라고 생각하시오. 나만의 약속이기도 하니까. 민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엔 돈 대신 단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성그룹 복지재단 기획팀장 김민지 위촉. 이건 저를 채용하신 건가요? 아니요. 부탁이요. 그대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일을 나 대신 해줬으면 하오.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오.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지 씨 왔다고 하셔서요. 잘 왔다. 둘이 앉게.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 회장이 묻습니다. 지훈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사람 아닐까요?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란다. 민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회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늦게라도 올바른 인연을 보게 되어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안도가 섞인 소리였죠. 며칠 후 민지는 복지재단의 첫 출근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새로 받은 명함을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이성그룹 복지재단 기획팀장 김민지. 그 활자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긴 처음이네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병원 앞 골목에서 그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책상 위 종이학이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 날개가 창밖 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닿습니다. 김민지의 30만 원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고 조건보다 값진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낯선 노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벌가 이야기였습니다.